만나면 좋은 친구 MBC.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이 있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명절 선물의 대명사가 된 서산 생강 한과를 비롯해 해풍 맞은 당진살로 빚어 찰지고 쫄깃한 가래떡까지 설을 맞아 더욱 주목받는 지역의 특산물 명가 두 곳을 소개합니다. 충남 서산시 부성면, 고소한 향기가 가득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와, 고소한 기름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얘였구나. 언니 이거 무슨 한과예요? 생강한과입니다. 아, 생강이요? 네,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생강한과?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알싸한 생강한과를 먹어요?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 오. 생강한과예요. 맛있다. 생강한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생강한과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매력에 푹 빠지십니다. 서산하면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만큼 생강의 주산지로 유명한데요. 생강 한과 또한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합니다. 아니 저 한과 만들어지는 거 처음 봐요. 먹어는 봤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찹쌀로 반죽해 만든 과자를 달궈진 기름에 넣었더니 금세 통통한 크기로 부풀어 오르는데요. 노란 빛깔의 과자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생긴 게 꼭 바나나 과자처럼 생겼어요. 방금 튀겨서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좋아요. 잠깐만요. 생강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거는 국내 찹쌀로 만든 과자고요. 생강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삭한 과자에 달콤함을 입힐 차례 갓 튀겨낸 과자를 진한 조청에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단순한 조청이 아니라 여기에 서산 생강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곱게 간 서산 생강입니다. 생강 아닌 것 같아요. 꼭 생긴 게. 아, 이 서산 생강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봐도 돼요? 맞네요. 처음에는 그 생강의 알싸한 맛이 있긴 있는데 뭔가 제가 알던 생강 맛이랑 다른데요? 서산 생강이 알싸하고 끝맛이 좋습니다. 곱게 갈아놓은 생강을 조청에 넣고 잘 녹여주면 생강 한과용 조청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갓 튀긴 과자를 넣고 조청을 충분히 묻혀준 다음 다시 튀밥으로 바삭하게 옷을 입혀주면 향긋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인 서산 생강 한과가 완성됩니다. 설을 앞두고 주문이 쇄도해 주민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명절은 명절인가 봐요. 아니 포장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손길이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요. 네, 코로나 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다시 주문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한번 맛을 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 서산 생강한과 본격적으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생강이 많이 들어간 걸 보고 오니까 와 아까 봤던 똑같은 한과인데도 훨씬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먹어봐도 되는 거죠? 드셔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정말 그 알싸하게 은은하게 퍼진 향에다가 또 달콤한 조청이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 더 좋은 게 과하게 달지 않고 끝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감동인데요? 서산 생강이 다른 생강보다 향과 품질이 뛰어나서요. 네,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까지 맛있는 서산 생강한과 생강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만큼 온 가족 영양 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 전 정했어요. 이번 명절 때 이렇게 서산 생강 한과를 한 그릇 놓고 가족들이랑 같이 웃음웃음 먹으면 절로 웃음이 날 것 같아요. 네, 맛있고 몸에 좋은 저희 서산 생강 한가를 드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엔 당진 시골 마을의 한 정미소를 찾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부터 기다렸잖아요. 지금 오시면 어떻게 일꾼 오신다고 해서 한참 기다렸는데. 근데 일 잘할 것 같진 않다. 일 야무지게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켜만 주세요. 환복을 하시고 현장으로 좀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지금 떡국용 떡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먼저 물에 불린 쌀을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예. 어서 오세요. 뭘 하면 될까요? 뭘 할까요? 일단 오셨으니 이거 한번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스트레칭 누르고. 와, 이거 진짜 무겁다. 무겁죠? 기계에 쌀을 부어주면 곱디 고운 쌀가루로 빠지는데요. 이렇게 곱게 갈아야 나중에 갈라짐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바빠 보이시는데. 예. 아니, 요즘 정말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요즘에 하루에 한 10가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쌀가루에 물을 조금 넣고 찜기로 옮겨 센 불에서 쪄주는데요. 금세 쌀이 익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시장에 방앗간 가서 그 설기 조금 떼먹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때 나올 때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 봐도 먹고 싶어요. 맨날. 드디어 떡이 알맞게 쪄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탱글탱글한 모양에 저절로 손이 갑니다. 와, 김 무럭무럭 나는 것 봐요.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그 쌀의 고소함과 풍미가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도 맛있지만 가래떡 나오면 더 맛있어요. 잘 익은 설기는 곧장 재변기에 넣어주는데요. 재변기에 넣자마자 희고 둥근 가래떡이 술술 나옵니다. 가래떡이 아주 줄줄 나온다. 너무 신기해. 나오자마자 찬물 샤워를 거쳐야 들러붙지 않는데요.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새하얀 가래떡.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듯한데 그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와, 너무 쫄깃쫄깃하다. 진짜 쫄깃함이 넘어서서 짠득짠득? 와, 이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단맛이 감동입니다, 감동. 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네. 그 비밀 알고 싶어요? 알려드릴까요? 예, 가시죠. 비밀이 다른 데 있어요? 예. 비밀의 방은 다름 아닌 쌀 저장고인데요. 바로 이 당진 쌀이 가래떡 맛의 비결입니다. 사실은 당진 쌀이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진 쌀 자체를 직접 재배를 해서 직접 정미도 하고 가공을 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진 땅에서 정성 들여 재배한 쌀로 만들었으니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떡 맛본 사람은 진짜 제 마음 알 거예요. 지금도 막 빨리 먹고 싶거든요. 여기 꿀도 있으니까 네. 제대로 한번 맛봐요. 그럴게요. 꿀을 듬뿍 찍어서 입안 가득 쫄깃함을 맛봅니다. 진짜 감동이네요. 이렇게 찰진 게 보이시죠? 이게 당진 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쌀이 좋고 또 떡하는 기술도 좋아야 되는 거죠. 재료도 좋고 기술도 좋고 네. 거기다가 우리 사장님 사모님의 이 정성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맛이 최고일 수밖에 없죠. 좋은 원료로 만든 떡인 만큼 부부의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와, 갓 나온 가래떡이 이렇게 맛있는 거군요. 이거 뭐 떡국으로도 당장 끓여 먹고 싶고 썰어가지고 떡볶이도 해 먹고 싶어요. 떡이 맛있으니까 뭘 해 먹어도 안 맛있겠어요? 그렇죠? 네. 당진쌀로 만든 맛있는 가래떡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한 맛있고 건강한 떡국 한 그릇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최고! 설을 맞아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싸한 생강을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서산의 생강 한과를 비롯해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들어 더욱 고소하고 쫄깃한 당진 가래떡까지
신토불이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풍요로운 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활약한 한민족의 최종 병기 활. 한때 사라졌던 한민족의 죽궁이 현 시대에 부활했다. 일단 자세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생활 속 스트레스까지 확 해소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죽궁은 우리 서민들이 쉽게 사용하는 질그릇 같은 느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 죽궁. 대구를 넘어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죽궁. 그 장인을 만나본다. 만자, 발시. 조용한 야산을 울리는 우렁찬 소리. 발시. 그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 웬 활 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지금 쏘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활인 죽궁을 쏘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대나무를 주재료로 만든 죽궁. 방태기 활이라고도 불리며 조선시대까지 널리 쓰이던 활이다.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이 활의 특징. 병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냥용, 놀이용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저는 2년째 죽궁을 쏘고 있습니다. 3년째 쏘고 있어요. 제가 활 쏜 지 7년 정도 됐는데 활 쏘면 일단 집중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팔 힘이 약해가지고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바쁜 일상에 힘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죽궁을 쏘고 난 이후에 심신이 많이 안정되고 번뇌가 많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많은 유산들이 그랬듯 죽궁의 명맥 역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끊어졌는데 이를 발굴하고 보관한 사람이 김병현 궁장이다. 다들 잘 하시는데 대체로 쥐어짜면서 쏘는 것이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쥐어짜줘야지 속도를 더 내고 해저는 많이 묻기 때문에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0살 이상의 남자들은 활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옛날부터 활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1655년 2월 6일 날 대구 부사 이정이라는 분이 임금께 활을 바쳐서 통정대부로 승진이 되었고 민중께서 이거를 널리 알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활의 도시라는 것을 알려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구 상격동의 한 문화센터. 이곳이 바로 궁장의 작업실이다. 이곳은 우리의 전통활 죽궁을 제작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죽궁과 곳곳에 잘 정돈된 장인의 도구들. 천장에도 방 한켠에도 온통 활이 가득하다. 우리나라 전통 활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갑궁, 죽궁, 목궁, 철궁이 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갑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활입니다. 무소불가, 소힘줄, 대나무, 참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합쳐져서 만든 활인데 반면에 여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습기에 약하고 그리고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죽궁은 습기에도 강하고 또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재료에 비해 제작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죽궁. 좋은 죽궁을 만드는 데에는 재료의 선정부터 손질까지 오랜 시간과 섬세한 작업이 필수. 먼저 1월 초순쯤 돼가지고 우리 회원들하고 대나무를 선별해서 캐옵니다. 그 다음에는 마디 부분에서 몇 cm 또 재단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자 부분이 핵심적인 활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 부분을 불질을 함으로 해서 사거리가 10m, 20m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부위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불질을 했다 하더라도 진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또 4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이고, 여기서 이제 활을 제작을 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완성을 앞둔 죽궁에 김병현 궁장은 독자적인 과정을 더했다. 활에 나전 칠기를 접목해 예술성을 부여한 것이다. 활대에다가 오칠을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조상님은 기원전 2세기 때부터 여기에 할대에 세균도 없애고, 그리고 더 오래 또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성도 높이기 위해서 대대로 오칠을 작업을 해왔고, 현대에 와서는 좀 아름다움, 미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나전 칠기를 이 오칠에다가 입혀서 우리의 대구만의 퀄리티 높은 관광 상품으로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김병현 궁장의 죽궁. 최근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에서 진상행렬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공이신 주자, 해자, 응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만든 활을 검증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를 보여줬더니 너무나 전문가의 수준에 맞게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일제 때부터 보관해온 우리 전통활 죽궁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복원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다시 한번 밖으로 나온 김병현 궁장. 어질러진 활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예, 오늘 특별한 훈련이 있어서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요? 예, 2월 6일 날 우리 여성 시범단이 이태리 피렌체에 활쏘기 시연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대비해서 훈련을 좀 할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결성된 여성 국궁 시범단인 대구 여성 국궁 시범단. 굳건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결사의 각오를 다진 장수의 기계와도 같다. 공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 많지요. 예, 어서 오십시오. 죽궁 활터에 오면 관역에 그 노란 부분에 화살이 꽂힐 때 생각하면 설렙니다. 오늘 날씨만큼 관역을 향해서 잘 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화를 통해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대구 여성 국궁 시범단과 김병현 궁장. 이들이 선보이는 것은 아리랑 사법. 약 5분간에 이어지는 대금 연주에 맞춰 20개의 동작을 안무처럼 행하는 사법이다. 예를 품어 시위를 당기는 전통 궁수를 재해석한 김병현 궁장의 작품이다. 아리랑 사법은 7년 전 홍경림 선생님께서 만드신 대금 곡입니다. 가슴에 있는 한을 밖으로 토해낸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갖고 우리 6명의 여성국궁 시범단이 모여서 거기에 맞춰서 5천년 할의 정신, 조상님의 얼과 혼이 담긴 그런 어떤 부분을 담아서 활쏘기 시연하는 것입니다. 곧 세계 무대에 선보이게 될 한국의 혼. 원정을 앞두고 시범단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다. 오늘 하늘도 너무 맑고 여기 와서 활을 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무대에서 우리 대구 여성 국궁 시범단이 우아하고 절제된 한국의 활을 당당하게 알리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지어자고 주변의 만류가 수많은 역경을 뿌리치며 달려온 김병현 궁장의 여정. 오랜 노고를 조금씩 인정을 받는 지금, 그에게는 꿈만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다. 저희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활의 도시
대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저희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잊혀져 있던 유산, 우리 민족의 최종 병기, 죽궁의 부활. 한민족은 명궁의 후예이자 활을 만드는 장인의 후손이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목 맞은 시골장도 덩달아 북적북적한데요. 푸짐한 인심이 가득한 곡성 5일장으로 장구경 떠나볼까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이른 시간. 장날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두 손 가득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보기 좋게 물건을 정리하는데요.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아, 고구마다. 이것도 파는 건가요? 그냥 오신 손님 상인들 다 그냥 집에 커피랑 사가. 커피 타고 오실 때 여기도 커피 있잖아요. 저 커피 다 따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마을에서도 다 심부름 다 해주고. 오고 가는 손님들, 저 멀리 과일 가게 사장님까지 불러다 함께 배를 채우는데요. 이런 게 시장 인심이죠. 설 대목이라 그런지 일찍부터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반찬거리부터 제사 음식까지 지갑이 술술 열리는 이때를 노려합니다. 자. 오래오래 살아가고. 무시가 어떻게 제주도 무시가 만나갖고 날마다 없어 못 팔아. 다 챙겼어. 여러가 같이요. 무시 그냥 서비스로. 그래야지 어제 할매들이 늙었다고 무게살 안 먹으려고. 뭐가 남겠어요 그러면? 많이 팔면 돼. 2개 팔면 10개 팔면 돼. 그게 비법이요? 네. 자, 주시는 거예요? 응. 이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물건을 사면 인심을 더 물어주는 곡성 5일장. 해가 뜨니 더 바빠졌는데요. 싱싱하고 좋은 물건이 가득해서인지 곡성 시장 중에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부심으로 느끼며 170여 상인 회원 모두가 고객 제일주의를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곡성시장은 3일 8일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3, 8일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5일장으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곡성이 전국 토란의 70% 이상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란으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품목은 할머니들께서 또 어머니께서 갖고 오고 직접 텃밭에서 갖고 오신 신선한 채소가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하고 통통한 게 확실히 때깔부터 다르죠. 토란 말고도 곡성에서 유명한 채소가 또 있는데요. 이거 상추 아닌가요? 담배 상추라고 곡성서 유명해. 전국으로 나가 이거. 왜 이름이 담배 상추예요? 담배 잎처럼 이렇게 담배 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담배 상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 다른 상추 못 먹어. 우리 곡성은 다 보면 이거밖에 없어. 담배 상추. 그렇다면 사야지. 많이 사야지. 장바구니가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명절에 제일 바쁜 곳은 떡집. 떡국에 넣을 가래떡부터 손주들이 좋아하는 절편, 차례상에 올릴 시루떡까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짐해지네요. 무슨 떡 사셨어요? 먹으려고. 쑥떡. 쑥떡 좋아하세요? 쑥떡 좋아요. 여기서 자주 드세요? 예? 여기서 자주 사세요? 예. 여기가 또 다양하게 또 맛있게 잘해. 자, 골라 싱싱한 해산물이 왔어요. 병어, 꼬막, 조개, 설 3종 세트. 통통한
급하게 살이 오른 게 온 가족 나눠 먹기 안성맞춤이랍니다. 고구새끼 소구. 아니 솔솔 나면 애기들하고 맛있는 거 사야지 명절인 게로. 아니 살이 찌면 진짜 나와 말해봐. 이름을 다 불러야 돼? 그냥 불러. 아니 너희들 조심히 오이나 먼저 잘 채우고 몸 건강 챙기고 가고 진짜. 아버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차 타고 조심히 지금 와라. 이번에는 과일 구경을 좀 해볼까요? 매끈하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한석봉도 울고 갈 글씨, 왠지 더 눈길이 가고 손이 가는 그런 글씨. 혹시 글씨는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아저씨!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써요? 원래 잘 쓰셨어요? 원래 못 썼는데 아버지가 너는 공부지만은 일단 글씨를 잘 써라 해가지고. 명품 글씨 덕에 이것저것 써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주머니엔 늘 매직과 사인펜이 있답니다. 와, 진짜 최고다. 곡성 5일장의 또 다른 유명 인사. 탐스러운 과일 속에 숨어있는 명물. 바로 몸빼 아저씨입니다. 근데 소문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12,000원. 몸빼 아저씨가 유명하다는데 어디 계세요? 나요. 그게 봄별에 날씨가 추운 게 이제 안 입어. 이제 봄 되면 3월 달부터 입어 이제. 여름내. 근데 이제 요새는 아이고 땡땡한 거 좋아, 따신 거 좋아. 딱 시기가 있어요? 아, 시기가 있지. 따시야. 내 몸이 따시야 활보로 이제 오그라지고서 이렇게 오그라져. 입담을 보니 유명 인사 맞네, 맞아. 설을 앞둔 몸빼 아저씨는 유난히 더 신이 났는데요. 맛있는 거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박 그냥 한잔하고 그 즐겁게 얘기하고 그런 거 이제 뭐 딴 거 뭐 있어. 장볼 때 빼먹을 수 없는 재미, 바로 군것질인데요. 막 튀긴 바삭한 튀김부터 방금 구운 붕어빵까지 장 보고 남은 돈 털털 털어. 종류별로 배부르게 먹는 맛이 있잖아요. 배도 채우고 장바구니도 채우고 명절의 설렘은 곡성의 5일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큰사우 그딸 조심히 내려오고 작은 아들도 조심히 몸 조심하고 밥 잘 먹고 서연이 나연이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항상 이 할머니 집에 꼭 자주 와라. 사랑한다. 아들, 며느리, 손자 또 조심해 오고 또 설날 만나서 재밌게 설을 보내고 또 세뱃돈 많이 줄게 조심해 오기 바란다. 손재야, 이거 너무 자주 온 거 딴 좋다. 용돈이 좀 부족하다. 이게 가끔 오면 내가 용돈을 푹푹 쏟아줄게. 알았지? 다음에 보자. 사랑한다. 신선하고 좋은 음식,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정다운 곡성 시골장에서 명절 음식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입김 솔솔 나는 추위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지. 향기 좋고 온도 좋고 추위 달래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필수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추운 겨울날 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정말 좋은데요. 이게 오래 먹으면 또 목도 건조해지고 잠도 못 자더라고요. 우리 몸을 좀 따뜻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마실거리 뭐 없을까요? 있죠, 있죠. 한겨울에 챙겨 먹으면 좋은 따숩고 달콤한 마실거리. 외출보다는 집에서 겨울을 나고 싶은 집순이들을 위한 건강 맞춤, 취향 저격 주전부리 지금부터 만나러 가봅니다. 손발 꽁꽁 얼게 하는 겨울 추위. 우선 따뜻하게 한잔하러 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새해부터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니까 기분이 다 좋네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진짜요. 이 추운 날 좀 따뜻한 마실거리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쌍화차가 최고죠. 엄마들, 아빠들이 마시는 쌍화차를 제가 일단 한번 믿고 마셔보겠습니다. 쌍화차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약재인 것 같은데 이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쪽에는 숙지황, 이쪽에는 백작약, 그리고 계피, 그리고 건강, 대추, 당귀, 감초, 천궁, 황기 이렇게 9가지 들어가요. 좋은 약재는 바로 삶는 게 아니라 먼저 잘 세척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세척 후 양지 바른 곳에서 잘 말린 뒤에 일일이 볶아줘야 하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죠.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약재마다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고, 그래서 그 독성을 좀 누그러뜨리고 아니면은 제거도 해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법제 과정을 거치거든요. 약재 다리고 할 때도 잘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다려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담은 약재는 1차로 끓여주고 옮긴 뒤에 2차로 끓일 때 같이 끓여주는데요. 와, 쌍화차 한 잔 먹기 쉽지 않네요. 와, 진짜 그 쌍화차 만드는데 정말 정성이 엄청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10시간 정도 달여야 되거든요. 10시간이요?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 많은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몸에도 건강하고 좋겠죠. 쌍화차는 고명과 함께 먹으면 더 고소한데요. 대추와 잣,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를 듬뿍 준비해 볶아줍니다. 그리고 10시간 달인 쌍화차에 가득 넣어주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피로 회복에 좋은 보약이 여기 있네요. 귀하다, 귀하다. 드디어 만났다. 아, 일단 향이 압도적입니다. 네, 코가 뻥 뚫리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이 건강을 코가 아닌 입으로 한번 즐겨볼게요. 아, 네. 뜨끈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쌍화차 한 잔의 여유 바로 이건가요? 세상에. 병으로 파는 거 먹어봤는데 완전 달라요. 너무 깊고 깔끔하고 약재가 들어서 쓰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쌍화차 말고 네. 겨울에 먹기에 좋은 차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또 있어요? 대추 하나로도 영양가 가득한 거 다 아시죠? 깨끗하게 세척한 대추에 생강과 감초 넣고 끓여줍니다. 대추가 익을 대로 익어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는데요. 영양덩어리네요. 영양덩어리. 첨가물 없이 요 걸은 대추 아까 푹 고운 거 그거를 걸러서 그 자체로 그냥 마시거든요. 진에게 물을 탄다? 나나나 대추진에 그 자체를 담아서 먹어야 대추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약이네요. 진해요. 와. 걸쭉하죠. 걸쭉해요. 아니, 이거 몇 시간 정도를 이렇게 끓이신 거예요? 4시간 가까이 더 네. 졸여주면 네. 잼처럼 활용을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활용도가 정말 좋은 대추차인데 이것도 먹어봐야겠다. 그렇죠? 예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열매로 여겨 귀한 예식에 쓰였다는 대추. 겨울의 건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네요. 이 겨울철 추울 때는요. 쌍화차랑 또 대추차로 몸보신 하세요. 건강
한차 마시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이번에는 어딜 가는 걸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 추운 겨울에 또 이곳에 오면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만들 건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좋죠. 보아하니 레몬, 귤, 오렌지, 자몽이 보이는데 뭐 하시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레몬과 생강을 이용해서 청을 만들 거예요. 와, 기대돼요. 비타민C 가득한 레몬과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생강을 썰어줍니다. 그리고 설탕과 꿀을 섞어서 녹여주는데요. 살균한 통에 담아주면 끝! 하루 상온 보관 후 냉장 보관한 뒤 일주일 있으면 맛있는 레몬 생강차를 마실 수 있답니다. 그럼 이 다양한 과일들도 같이 수제청을 만들면 될까요? 수제청을 만들어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를 두고 보관해놓고 수시로 드실 수 있게 과일 건조 칩을 만들 거예요. 아, 이렇게 딱 얄짝하게 만들어서요? 네네. 최대한 얇게 써는 게 포인트인 거 아시죠? 건조칩 재료는 무궁무진한데요. 좋아하는 과일, 채소는 다 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은은한 향이 더없이 좋답니다. 우와! 그 아까 저희가 딱 잘랐을 때 자몽향이랑 비슷하게 향이 그대로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주전부리로 오덕오덕오덕 씹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자 대신에. 겨울 주전버리로 사실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게 있어요. 딸기를 이용해서 찹쌀떡을 만들 거예요. 달콤한 딸기를 팥소로 감싸고요. 설탕과 우유 넣은 찹쌀 반죽을 익혀서 준비한 뒤 떡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겉은 쫄깃, 속은 달콤, 상큼한 딸기 찹쌀떡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보면 사장님 막 나무도 앙상하고 다 칙칙하고 이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 색색별의 디저트를 보니까 눈도 즐겁고요. 마음도 행복하고요. 그래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 건강차. 거기에 출출한 속 채우는 영양 가득한 주전부리까지 상큼한 겨울을 만들어줄 주전부리 한상 적극 추천합니다. 추운 겨울 이불 밖은 위험하잖아요. 이 따뜻한 건강차랑 맛있는 주전부리와 함께 건강하세요. 내 손으로 만들어서 믿을 수 있고 쉽게 만들어서 더없이 부담 없는 수제 건강차와 주전부리.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 칙칙하다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상큼한 주전부리로 알록달록한 겨울 만들어 보세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지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운동을 배워보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때마침 오늘 주제가 그와도 관련이 있다는 건 반갑긴 한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저를 데려오신 이 장소가 너무 수상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운동이길래 여기로 온 건가요? 탱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탱고? 그거 맞아요? 흔히 탱고라고 하면 열정의 춤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조용한 내면의 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뭔가 배움을 얻으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 회관인데 여기가 맞나? 탱고를 배워보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 우각 1리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에 그 탱고 선생님이 사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탱고 사실 처음이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많이 보긴 했어요. 따단딴딴 따르르르르
이렇게 돌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러 한번 선생님을 찾아뵈러 가보겠습니다. 마을회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 중인 어르신들. 이분들 가운데 탱고 선생님이 계신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지 찾으셨나요? 혹시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이 맞으세요? 전 모르겠는데요. 저기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이 혹시 맞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운동하러 왔어요. 혹시 탱고를 추시는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탱고를 배워볼까 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탱고를 어느 정도 해오신 거예요? 제가 2004년에 탱고를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그러니까 만 19년 정도 했습니다. 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탱고를 해오셨네요. 원래부터 탱고를 쭉 해오신 분이세요? 아니요, 본래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아, 수학 선생님이셨구나. 근데 예전에는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또 탱고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이게 뭔가 수학적인 계산법과 또 탱고의 춤도 약간 좀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미묘하게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믿고 한번 제가 선생님께 배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탱고를 배워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운동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탱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사실 좀 걱정은 했거든요. 이거 탱고 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탱고를 배워보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탱고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여기는 최원학 씨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탱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우와, 다들 탱고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네요. 이제 탱고 연습실에 제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뵀을 때랑은 좀 뭔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탱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선생님, 탱고는 도대체 어떤 춤일까요? 모든 춤이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아르헨틴 탱고 음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커플 댄스로서 두 사람이 춥니다. 뭐 혹시 역할 같은 것도 있나요? 리드와 팔로우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리드가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팔로우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르헨틴 탱고의 본질입니다. 탱고는 1880년경 아르헨티나의 보카라는 부둣가의 이민자들 사이에서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격정적인 춤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탱고는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고 영혼을 위로하던 춤이랍니다. 선생님, 아유 멋진 춤 정말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말씀하세요. 사실 춤이라는 건 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탱고를 보니까 좀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들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 있습니다. 리더는 음악을 들어야 하고 팔로에게 그 음악의 느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리더가 할 일은 두 가지죠. 그 두 가지 집중해야 되고 또 팔로우는 음악을 들어야 되고 리더가 주는 그 느낌을 받아서 두 사람이 한 개의 춤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지 않으면 두 사람 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탱고 추는 과정이 집중 명상의 영역이 됩니다. 탱고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탱고는 춤을 출 때 상대방의 호흡과 음악에 집중하기 때문에 걷는 춤 명상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탱고의 반전 매력. 조용한 내면의 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제부터 저도 탱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리더가 되고 지혜 씨는 팔로워가 됩니다. 그럼 저는 리더를 따라가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제가 느낌을 주면 상체가 넘어가지 말고 그다음 두 발 중에 한 발에 체중 두고 서로 팔뚝을 잡습니다. 여러분. 팔뚝을? 네, 연습을 연습 요렇게 연습 잡나요? 홀드라고 합니다. 네. 연습 홀드.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오, 얘기입니다. 네네네. 넘어가지 네. 말고 제가 지금 두 발에 한 발에 체중 두는 튜닝이라고 합니다. 체중
느껴져요. 체중이 느끼죠. 네. 체중 이동을 하면서 체중 없는 발을 오. 밀고 가면 이것이 바로 춤이 됩니다. 오. 이게 미시니까 제가 밀리네요. 예. 요렇게 업하니까 안 가지죠. 멈췄어요. 예, 네. 요거는 멈추는 리드를 갖다가 리더가 방금 한 걸 갖다가 팔로우 분이 지혜 씨가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튜닝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 사실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춤 배운다 하면은 뭐 손 동작 따로 발 동작 따로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번은 정말 리드분의 그 리더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움직임만 따라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제가 뭔가 춤을 완성시켰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정말 이 자체로도 춤 명상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직접 해보니까 이해는 됐거든요. 근데 저 어때요? 이렇게 음악 맞춰서 춤춰보니까 어떻게 좀 춤 각이 나왔나요? 음악과 파트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탱고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춤도 추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이게 바로 탱고 테라피가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탱고의 세계에 제가 한번 푹 빠져봤습니다. 이 탱고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이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춰보면서 인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새해에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탱고 어떠신가요? 서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춤. 음악을 들으며 걷는 마음 수양 탱고로 건강한 새해를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